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영상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영상 처리는 무엇일까요? 네, 개념적으로는 디지털 영상을 처리하는 학문이겠죠? 그 밖에 이제 산업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영상 처리라는 것은 입력이 영상인 디지털 처리 과정과 시스템 기술을 총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현재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방송 장비들, 어떤 아날로그 TV, 이런 영상 처리 장비들이 사용이 됐었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아날로그 장비들보다는 디지털 장비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아날로그 영상을 취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아날로그, 소위 이제 필름 카메라, 필카, 캠코더 등 요즘에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아날로그 영상 기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을 하면 이 정보를 이제 시간과 이제 공간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화된 정보를 가지고 영상 처리해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하나의 플로우가 있을 거고요. 디지털 영상 자체를 이제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이제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디지털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뭐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을 하신다든가,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신다든가, 기타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하면 그 디지털 영상을 가지고 이제 바로 영상 처리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단계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디지털 영상 처리 관련해서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일 거예요. 영상 처리랑 컴퓨터 비전이 뭐가 다르냐. 영상 처리는 입출력이 모두 영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무딩, 샤프닝을 한다든가, 혹은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한다든가, 또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룬 워터마킹, 영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그널을 삽입을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혹은 불법 배포자를 탐지하는 그런 워터마킹 기술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칼리브레이션, 컴프레션, 기타 등등 입력이 영상인데 출력 또한 영상인 경우를 그런 기술을 이제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는 이제 컴퓨터 비전의 전처리 과정이 대부분 이제 영상 처리에 해당하죠. 컴퓨터 비전은 입력은 영상이고 출력은 어떤 지식이에요. 사람이 이해 가능한 어떤 지식의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객체를 우리가 보았을 때 저 객체는 강아지야 혹은 고양이야 라고 인식하는 그런 정보들, 그런 지식들 다 컴퓨터 비전에 해당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포지션, 식별, 행동을 우리가 판별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사람이 이해 가능한 어떤 형태의 지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제 영상 전처리 과정이 여기에 아마 대부분 해당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영상 개선이 있어요. 화질을 주관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죠. 왼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평균 값에 근접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되게 뿌연 그레이 영상으로 보이는데, 이 영상을 히스토그램을 변화시킨다든가 기타 어떤 이미지 인핸스먼트 기술을 이용해서 개선을 시켜서 결과값을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혹은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구나 라는 거에 인간이 보기 좋은 화질로 변환을 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미지 인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복원이 있어요. 영상 화질을 객관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인데, 손상된 영상을 이제 원본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뭐 기스가 났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픽셀값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보들을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훼손의 원인을 모델링을 해서 역변환을 진행을 해서 혹은 이제 주변에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한다든가 인터폴레이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훼손된 영역을 모델링을 해서 역변환하는 그런 복원 기술도 이제 영상 처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변환이 있어요. 이제 주로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죠.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변환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디지털 공간상의 영상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을 해서 물리적으로는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른쪽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DCT로 변환해서 로그 함수를 취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 좀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설정한 영상입니다. 좌상단에 이제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이제 우하단 쪽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레이 이미지에서는 그 세기 값이 높을수록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밝은 정보를 나타내죠. 그래서 세기 값이 낮을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런 블랙으로 표현이 되고요. 다음으로 영상 처리 기술 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될 영상 압축 기술이 여기 포함되죠.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으로 구성이 되죠. 이때 사용하는 압축 방식으로는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이 있습니다. 손실 압축은 이러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케이스고요. 대표적으로 JPEG 컴프레션이 있죠. 무손실 압축은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로슬리스라고 하죠. PNG 등이 이런 로슬리스 이미지 포맷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디지털 영상 처리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지털 TV 비디오 재생 장치에서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영상 처리 활용 분야 중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영상 처리 기기이죠. TV, 비디오. 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영상 처리에 많이 사용을 해요.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대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화질 개선도 진행을 하고요. 일부 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일부에 대해서 이제 영상 복원을 하기도 하고요. 카메라 자체에 그 모듈이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쪽으로 자동 오토포커싱이 되도록 하는 이런 영상 분석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촬영을 할 때 어떤 거를 잘 보여주고 싶을 때 얼굴을 가리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검출해서 얼굴 쪽으로 계속 오토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물체를 좀 더 포커싱 되도록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게 이런 영상 분석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문 얼굴 홍채 인식 쪽도 이제 영상 처리가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촬영된 이미지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만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영상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사용되는 케이스로는 이제 도어락, 휴대폰 사용자 인증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지문 얼굴 인식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범죄자를 검출한다든가 혹은 출입 관리 시스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촬영된 이미지를 나름 인핸스먼트 비롯한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 깔끔한 지문 이미지예요. 실제 지문이 이렇게 이쁘게 찍히기는 힘들거든요. 전처리를 거친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특징점을 뽑아내고 그 정보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핑거프린트 이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가 활용되는 분야 중에 차량 번호 인식 쪽도 핫하죠. 실제로 어느샌가 벌써 주차장에서 사람이 수금하는 그런 형태는 거의 사라졌고요. 자동화, 이런 차량 번호 인식, 그리고 입출관리 시스템을 사람 없이 입출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한밭대학교 정문으로 출입할 때, 후문으로 출입할 때 모두 사람 없이 관리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작동률도 굉장히 낮죠. 네, 다음 살펴볼 활용 분야는 문자인식 OCR이에요. 네, 이 OCR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명함, 기타 우리가 출력한 어떤 출력물에 이제 텍스트가 쓰여져 있을 때 그 텍스트 문자를 인식해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해주는 기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OCR 같은 경우는 영상 복원, 분석, 인식 등의 다양한 영상 처리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문자 인식 OCR 케이스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QR코드 인식한 케이스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의료 영상 기술이에요. 실제 우리가 MRI 혹은 CT, 엑스레이 촬영 등 다양한 의료 영상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영상화 시킨 정보, 이 정보 자체를 이제 인식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영상 처리 기술들을 사용을 합니다.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 MRI, CT 등의 의료 영상 콘텐츠들이 있죠. 그 밖에 스마트 팩토리 분야도 요즘 많이 핫하죠. 실제 사람의 눈을 모방을 했다라기보다 이 레벨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사람이 볼 수 없는 다양한 비전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 제품을 검사를 한다든가 용량을 측정한다든가 상황 인지 기타 등등 머신 비전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죠. 그래서 이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동 분류기,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색상별로 자동 분류해주는 기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스크래치일 텐데요. 이런 스크래치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 로봇에도 이런 영상 처리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실제로 평소에 목격할 일은 많지 않을 텐데요. 인공위성 비행체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을 거고, 교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거고요. 위성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에 핵실험을 진행을 했었을 때, 혹은 북한에 있는 어떤 군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탱크를 비롯한 그런 군사 장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이 위성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을 하죠. 다음으로 인터랙티브 게임이에요. 사용자의 움직임을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탁구, 테니스, 댄스와 같은 다양한 게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영상 처리 기술이 이제 게임에 활용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감시 카메라, 지능형 CCTV. 사건, 사고 발생 우려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능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일정 간격으로 주변을 촬영을 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탐지가 되었다, 혹은 어떤 객체가 움직이는 객체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자동 포커싱이 되는 그런 지능형 감시 카메라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도 굉장히 대표적인 디지털 영상 처리 활용 분야죠.
차선을 인식하고 그리고 보행자를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식의 이벤트, 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갑자기 가까워졌다든가 사람이 나타났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인식을 해서 사고 없이 운행 가능하도록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데도 이런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현재 비전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현재 떠오르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테슬라 주가 급상승하는 거 보면은 현재 이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관련되어 있는 기술 쪽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상용화 레벨, 이미 상용화 레벨이죠. 상용화 레벨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기대의 심리가 테슬라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무인 자동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영상 취득과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런 자연 이미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면을 이제 가시광선을 센싱해서 자연 세계 과학 현상을 2차원 이상의 데이터로 표현한 것을 일반적인 영상이라고 하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요.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더 파장이 작은 자외선이라든가 아니면 파장이 큰 적외선을 비롯한 가시광선 영역 밖을 벗어나는 형태의 영상도 넓은 의미의 영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CG 영상이라고 하죠. CG 같은 경우도 큰 범위의 영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자연상에 존재하는 영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영상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영상들,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디지털 영상 처리입니다. 영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영상에 대한 영상 처리에 대한 이제 기초 개념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 처리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혹은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세계의 장면이 인간의 눈으로 투영되는 과정이에요. 빛이 존재를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영상 인식을 하죠. 빛이 직접 눈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본다는 얘기는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포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루미 큐브구나. 루미 큐브의 구체적으로 여기는 주황색의 25 숫자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인식을 해서 물체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지하는 시각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빛이죠. 빛이 눈으로 입력되어 뇌가 인지하는 모든 과정을 인간이 인지하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각 단계, 그리고 선택 단계, 지각 단계를 자동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이걸 이제 컴퓨터로 처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야 되겠죠. 먼저 외부 빛이 눈의 렌즈를 통해서 망막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서 뇌로 보내지는 이런 단계. 실제 이미지 렌즈가 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감각 단계에서 어떤 그런 전기적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면 그 정보 전체를 다 그대로 우리 눈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균일한 가중치를 두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자 하는 대상을 분리하는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포커싱을 하고 있으면 주변 물체들이 뿌여지거나 잘 보이지 않고 흐려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죠. 선택을 하고요.
너무 많은 이미지 혹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시각 정보들이 전달이 됐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뇌가 다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고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을 추려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저렇게 생긴 객체는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 데이터들과의 어떤 연결을 지어가면서 지각을 하게 되죠. 네. 다음으로 디지털 영상 처리 단계를 살펴볼게요.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감각 단계, 선택 단계, 지각 단계 순으로 이제 로우 레벨부터 미드 레벨, 그리고 하이 레벨 순으로 디지털 영상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저수준 영상 처리에서는 이제 센싱을 하는 거죠. 영상을 획득하고 포맷에 맞춰 저장을 하고요. 중간 수준 미드 레벨의 영상 처리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포커싱을 할 건지 분할을 하고 매핑을 하고 그런 영상을 가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고수준의 영상 처리는 결국에는 이 영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그런 처리를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이제 지각하는 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영상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기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디지털 영상 처리예요. 디지털 영상을 이제 표현을 할 때 2차원 함수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밝기값만 존재하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했었을 때 이미 위치의 영상 밝기값을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상에 각각의 밝기값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디지털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산적인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같은 경우 0부터 255까지의 픽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영상을 표현을 하고요. 취득하는 방법은 영상 취득하고 나서 처리 과정을 통해 고화질의 디지털 영상을 취득을 하죠.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빛을 수용을 하고 조리개 셔터, 결국에 이미지 센서에 그 픽셀에 해당되어 있는 값들이 다 센싱이 돼서 값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이러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변환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죠. 이 영상 취득 단계는 광원을 통해서 생성된 빛이 물체에 반사 투영된 그 빛을 취득 장치가 취득하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광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생성하는 물체, 실외에 있을 때는 태양이 이제 주 광원이 되겠죠. 그리고 실내에 우리가 있을 때는 형광등 그리고 스탠드 조명 등의 빛을 내는 이 물체가 광원이 됩니다. 그래서 광원을 통해서 빛이 물체에 반사된 그 반사된 빛을 이 렌즈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하고 이후에 이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이 전체 과정들을 카메라 모델에서 동일하게 수행을 합니다. 카메라 모델이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3차원의 이 공간을 2차원의 좌표축으로 매핑하는 이 과정을 원근 투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있는 공간은 이 3차원의 공간이죠. 그래서 좌우, 상하좌우로 보여지는 그런 2차원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깊이 정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우리가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인데요. 이 3차원의 공간을 초점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2차원의 정보, 2차원의 좌표축으로 매핑을 합니다. 이 과정을 원근 투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면 인스타 혹은 뭐 구글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런 2차원의 정보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좌표계에 있는 3차원의 이 정보를 2차원의 영상으로 매핑시키는 것이 이 원근 투영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취득 단계 중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여러분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이나 혹은 어떤 DSLR, 카메라 등을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조리개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셔터 스피드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이 F값, F넘버라고 하죠. 조리개 크기. F값이 클수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리개가 덮고 있는 이 범위가 크죠. 그래서 이 정보가 이 조리개가 이제 빛을 많이 수용을 하거나 혹은 조리개를 최대한 닫아서 빛을 적게 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이 케이스가 실제 우리 눈에 동공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적을 때는 최대한 많은 빛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이 어두운 밤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은 빛을 수용을 하고요. 밖에 있는데 한낮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동공도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빛을 많이 수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빛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억지로 동공의 크기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조리개 크기를 억지로 키운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냥 밝은 빛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공도 작아지고 조리개가 많은 부분들을 덮고 있죠. 이 경우는 한낮에 밖에 있을 때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네. 빠르면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열어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취득한 빛을 평면에 담는 굉장히 찰나의 어떤 순간에 이제 포착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우리가 설정을 하죠. 느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취득한 빛을 영상 평면에 담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야간에서 촬영을 할 때 아이폰 혹은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간에서 촬영을 할 때 몇 초 동안 기다리라고 하죠. 그동안 이제 셔터를 열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밖에서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촬영 버튼 오랫동안 누르세요라는 식의 알람이 뜨진 않죠. 그런 것처럼 이제 빛을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조리개도 최대한 열어주고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정보를 획득을 합니다.